안녕하십니까, 해달입니다. 오늘은 엑셀 매크로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엑셀 매크로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단축키라든가 매크로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만드시는 게 특정 데이터들을 뭐 좀 변환하거나 어떤 변경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매크로를 만드시는데, 이게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셀 전체 모든 시트마다 이제 데이터가 변경될 때 어떤 적용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특정 시트에서 어떤 데이터가 변경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이제 오늘은 그 특정 시트에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선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의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엑셀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경우를 상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만, 학생 이름은 이제 주르륵 무작위로 입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은 과목명이 그 가나다라 순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경우인데, 가나다라 순으로 입력이 이렇게 뭐 둘, 넷, 여섯 과목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 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채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하여튼 무작위로 입력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의 문제는 이 학생들의 성적 입력이 무작위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정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하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우선은 이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만 주요 과목만 이 다른 시트에 옮기고, 어, 설명을 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만 학생별로 주요 과목을 빼내고, 그 다음에 이 빼낸 과목에 대한 거를 이제 학생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국어, 영어, 수학의 왼쪽에 학생 순으로 돼 있던 거를 세로 열이 각각 학생별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그 성적으로 다시 뒤집어지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변경을 시키는 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의 성적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쪽에서 이제 복사를 해와서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각각 이 학생별로 이 국어 성적 가져오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 가져오고, 영어 성적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VLOOKUP의 함수를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VLOOKUP 하면 A2를 홍길동이라는 학생을 어느 영역에서, 영역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역에서 찾아서 다음에는 어떤 칼럼을 가져올 거냐, 컬럼의 넘버 1, 2, 3, 4, 5, 6, 7.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true는 유사일치, false는 정확하게 일치니까 저희는 false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국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홍길동에. 마찬가지로 수학하고 영어는 컬럼 수만 변하는 거니까 1, 2, 3, 4, 5번, 6번. 수학은 5번, 영어는 6번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려면 방금 룩업을 했던 거를 똑같이 합니다. vLOOKUP을 하는데 단지 시트 1의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거죠. 시트 1의 데이터에서 여기가 컬럼이 이제 가져오는 컬럼이 2가 되는 거고, 수학일 경우는 5번, 영어일 경우는 6번. 그런데 계속 이거 값들을 변경을 시키는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 A2인데 A라는 열은 컬럼 열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A2를 $A2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트 1의 이 최종 찾으려고 하는 목표 영역은 A2부터 D5까지니까 그거에는 각각 $4를 여전히 2번 눌러주면 이쪽하고 이쪽에서 각각 눌러주면 영역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 그 다음에 영어는 6번만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 쪽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셀은 입력 셀은 변경이 됐지만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이쪽에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국어가 85로 변경이 돼도 지금 홍길동의 국어가 85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저쪽에 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 항목은 저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만 가져오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주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값 단위로 넣는 거죠. 값 단위로 집어 넣으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들어간 영역을 학생 이름 순으로 소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여넣기를 할 때 가로 세로를 뒤집어서 트랜스포즈해서 집어넣는 그 과정을 한번 여기에서 복사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매크로로 만들어 보려면 일단 저희는 보기에서 매크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잡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르는데 우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값만 집어넣고요. 값만 집어넣고 나서 이 영역을 홈에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렬을 사용자 지정 정렬을 지금 이름 기준으로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삭제를 해도 되겠죠. 정렬 기준을 이름 기준으로 해놓고 오름차순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럼 강감찬으로 들어왔고 다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는데 가로 세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은 중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 매크로를 실제로 데이터가 변경했을 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시트가 예를 들어서 시트 1에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트 1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세팅 카피를 하든 타이핑 하시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트 1에서 항상 동작하는 워크시트 체인지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트 안에서만 호출이 되는 거죠. 다른 시트에서는 워크시트 체인지라는 걸 호출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레인지형으로 타겟이라는 그 변수를 값으로 받아가지고 키셀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레인지형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키셀은 우리가 감시하려고 하는 범위가 어디냐 해서 A1부터 G5까지다. 그러면 키셀 영역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if문을 이렇게 걸어주면 이 영역 내에 값이 변경이 되면 이제 그 if문 안에 있는 거를 하는 건데 if문 안에서는 call macro2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그 macro2로 돼 있어서 macro2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만든 매크로 아마 3번하고의 차이점은 아마 2줄 정도만 추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트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트 1에서 매크로 2를 불렀지만 시트 2를 기준으로 우리는 시트 2에서 작업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아까 만든 매크로 상에서는 이 방법이 이 라인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2를 액티베이트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액션을 이 밑에는 아까 만들어진 매크로를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시트 2 액티베이트 해주는 것만 좀 유의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넣으시면요, 시트 1에서 항상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호출을 하게 됩니다. 매크로 2를.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매번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매크로가 호출이 돼서 굳이 어떤 단축키를, 아까 제가 단축키를 컨트롤 Q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하고 컨트롤 Q를 눌러도 물론 실행이 되겠지만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축키를 누를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시트 2의 데이터, 어떤 우리가 감시하는 영역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이 항상 매크로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매크로는 정말 주의해서 꼭 필요할 때만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막 너무 많이 남발하시게 되면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딱 그 부분을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철수의 국어 성적, 수학 성적을 해볼까요? 수학 성적이 80인데 9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철수의 수학이 95로 바뀌었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 자체가 변경이 되고 이 매크로가 호출이 돼서 다 변경된 결과로 이철수의 수학이 95로 바뀐 그 결과가 이렇게 가로 세로 뒤집혀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0의 영어 점수가 50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0의 영어 점수가 50점으로 바뀐 그 상황으로 바뀐 거고요. 강감찬의 음악은 안 바뀌니까 필요가 없네요. 수학이 80이다. 그러면 강감찬의 수학이 80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엑셀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 기능이 간단하지만 또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떤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